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7일 목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비 소식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인데요. 산간 지역은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도 있겠고요. 예상 적설량은 5에서 10cm입니다.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 영하 1도에서 2도 사이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도 10도를 밑돌며 춥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겠는데요. 내일은 맑은 하늘을 되찾겠지만 비가 그친 뒤에 기온이 더 떨어지면서 출근길 영하권의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과의존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요. 횡성군이 반려동물 보호센터 건립을 마치고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리포터 코너에서 전해드립니다. 끝으로 취재기자 연결해 주간 도내 문화체육 행사 소식 만나보도록 하죠. 11월 27일 목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가 발표한 강원 지역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이달 강원 소비자 심리지수는 110.3으로 전달보다 2.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는 올해 9월과 지난달 2달 연속 하락한 뒤 석 달 만에 상승한 겁니다. 특히 현재 경기 판단과 향후 경기 전망이 전달보다 각각 6포인트 상승해 재정 상황에 대한 인식이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원주시가 다음 달 1일부터 5일까지 내년 노인 일자리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전체 모집 규모는 8,650명입니다. 활동 분야는 공익활동과 역량활동, 공동체 사업단 등입니다. 이들은 거리 청소 등의 환경정비와 학교 보안관, 늘봄학교 지원 등의 업무를 하게 되는데요. 참가 자격은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 원주시민 등입니다. 평창군이 이달까지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사용허가 갱신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대상은 올해 연말 사용허가가 만료되는 농경지와 각종 진출입로 등 국공유지 300여 곳입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스마트폰이 일상에 깊숙이 자리 잡아 과의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이런 과의존이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가정과 사회의 관심이 더욱 필요할 텐데요. 관련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강원 스마트 쉼센터의 최수진 센터장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강원 스마트 쉼센터가 어떤 곳인지 주요 역할과 운영 방향에 대해서 소개해 주실까요? 네. 저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강원 스마트 쉼센터 최수진 센터장입니다. 저희 스마트 쉼센터는 정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설립 운영하고 있고요. 강원 특별자치도가 지원하고 있는 전 연령 대상 맞춤형 예방교육과 전문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우리 도민들이 건강한 스마트폰 사용을 통해서 삶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예방교육과 상담, 또 캠페인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스마트 쉼센터는 전국에 18개의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시대에 꼭 필요한 업무를 해주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 사실 이제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없이 생활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 수준이면 우리가 과의존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요즘에 스마트폰이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생활 곳곳에 스며든 환경이 되었는데요. 먼저 스마트폰 과의존이라고 하면 세 가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현저성인데요. 스마트폰 과다 사용으로 인해서 내 머릿속에서 스마트폰 생각이 떠나지 않는 겁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다른 활동보다 굉장히 현저하게 증가하는 현상을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조절 실패입니다. 사용 시간이나 본인이 사용하는 방식을 내가 스스로 계획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조절이 실패되는 경험을 하는 그런 상태이고요. 세 번째로는 문제적인 결과인데요. 스마트폰을 밤새도록 사용해서 다음날 일어나기가 어렵거나 또 학교에 지각하는 횟수가 계속해서 늘어난다거나 그리고 가족 간의 그러한 갈등이 이제 계속해서 심화되어진다면 그러한 부분들이 문제적인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스마트폰 과의존 진단 기준을 보면 고위험군, 잠재적 위험군, 일반 사용자군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잠재적 위험군과 고위험군 대상으로 저희는 상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잠깐이라도 스마트폰을 네. 손에서 놓지 못하는 증상이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뭐 특히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성장과 발달 단계에서 이런 과도한 사용이 더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좀 우려될까요? 네. 청소년기는 충동성이 굉장히 높고 정서가 빠르게 변화하는 시기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 이때 스마트폰을 계속 사용하다 보면 충동성이 더 강화가 되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오프라인에서 친구들끼리 해결하던 갈등이 요즘은 SNS에서 이제 즉각적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충동적 표현들이 사이버 폭력이나 또 모욕, 더 나아가서는 실제 범죄로 연결되는 그런 사례들도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수면이 불규칙해지고 또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을 사용하니까 뇌가 충분히 쉬지 못해서 학습 집중력 저하로 이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또 감정 조절이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과도한 자극에 노출이 되면 불안, 우울 같은 정서 문제가 악화되기도 하는데요. 무엇보다도 또래 관계를 직접 경험하고 사회성을 키워야 하는 시기인데 이렇게 디지털 공간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 대면 상호작용 능력과 사회성이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충동, 불안, 우울 같은 정서적 문제와 또 수면 문제, 결국은 학습 문제로 연결이 되는 악순환이 될 것 같은데 성인과 청소년의 의존 양상에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이 다르게 나타나나요? 네, 우리 청소년 세대는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지금 스마트폰, 이 AI와 함께 성장하는 스마트폰이 마치 자신의 신체 일부라고 생각하고 있는 세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세대에는 또래와의 연결, 또 정체성 탐색, 또 즉각적인 재미가 핵심이다 보니까 SNS 반응이라든가 또 쇼폼처럼 빠른 보상에 민감하고 또 관계가 끊기면 불안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반면 성인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나 피로 또 업무 압박이 주요 요인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현실에서 내가 잠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강해지면 또 스마트폰 사용이 습관화되어지는데 요즘에는 업무와 육아가 스마트폰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또 끊기가 더 어려운 특성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청소년 세대 같은 경우에는 관계와 보상 중심의 과의존이라면 성인은 스트레스 회피 중심의 과의존으로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스마트폰 과의존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좀 현황을 파악해 볼 만한 최근 통계 자료가 있다면 소개해 주실까요? 네, 저희 24년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실태조사에 의하면요. 우리나라 스마트폰 이용자 중 22.9%가 과의존 이용군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중에서도 유아동은 25.9%의 10명 중 3명, 또 청소년은 42.6%, 즉 10명 중 4명으로 연령대 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 시기의 아이들은 충동 조절과 또 자기 조절 능력이 완성되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수면 부족이라든가 집중력 저하, 또 SNS 비교 스트레스 같은 그런 문제가 빠르게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에는 그렇게 짧고 강한 영상의 쇼폼, 또 온라인 도박, 딥페이크 등 이런 위험 콘텐츠 노출도 증가하고 있어서 이제는 단순한 사용 제한이 아니라
건강한 디지털 습관과 또 유형 콘텐츠를 구별하는 디지털 리터러시를 함께 키우는 통합적인 대응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수치로 말씀해 주시니까 과의존의 심각성이 더 와닿는데요. 자, 사실 어른이라고 해서 이걸 조절하기가 쉽지 않죠. 본인이나 자녀가 스마트폰 사용을 스스로 조절하기 어렵다면 그럼 어떤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저희 센터에서는 이제 스마트폰 사용 조절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치유를 위한 전문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스마트폰 사용 패턴을 점검하고 또 대상자에 맞는 그런 조절 전략을 함께 세워서 대상자들이 규칙을 실천하고 다짐하면서 건강하게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강원 지역의 경우 이제 교통이 불편한 곳도 많이 있는데요. 원주나 춘천이나 강릉 외의 지역 주민들도 이 상담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 네, 저희 센터에는 이제 가정방문 상담이 있는데요. 가정방문 상담의 장점이라면 센터에 내방이 어려운 대상자를 위해서 전문 상담사들께서 가정이나 학교 또 관련 기관으로 직접 찾아가셔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담사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비대면 상담 운영과 또 지역 기관과의 연계 체계를 통해서 접근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직접 찾아가 주시는 가정방문 서비스에서 나아가서 비대면 상담도 진행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또 최근에는 강원 스마트 쉼센터가 외부 전문가와 함께 상담복지 전문 지도를 진행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어떤 프로그램이었고 또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도 알려주시죠? 네. 이번 슈퍼비전 프로그램은 가정방문 상담 사례에 대해서 깊이 있는 분석과 또 피드백을 통해서 상담사의 전문성을 높일 수가 있었고요. 또 내담자에게 더 효과적인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서 상담 개입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었는데요. 특히 여러 가정방문 상담사들이 현장에서 겪은 다양한 시도나 또 성공, 실패 경험을 함께 나누면서 서로의 시각과 지혜를 확장할 수 있었다는 점이 큰 의미였다고 볼 수가 있었고요. 내담자가 변화할 수 있었던 것은 스스로가 또 달라지고자 하는 의지, 또 부모님의 협조, 그리고 상담사의 전문적 지원이 함께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끝으로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로 고민하고 있을 우리 청소년과 부모님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청해 듣겠습니다. 네. 요즘 스마트폰은 아이들에게 공기처럼 정말 필수적인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통제하기보다는 더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예방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디지털 습관은 청소년 혼자서 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부모님과 함께 과의존의 문제점을 나누고 또 스마트폰 사용 규칙을 의논해서 정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예를 들면 스마트폰 잠자기 30분 전에는 거리를 두기, 또 걸으면서 스마트폰 보지 않기 등 실천 가능한 목표로 정하는 건데요. 강압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관계가 단절되어지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서로가 소통을 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키우시면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으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강원 스마트 쉼센터의 대표번호인 033-249-3075로 연락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관련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센터장님. 사례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상담이나 치료가 시작되면 보통 어느 정도의 기간이 소요가 될까요? 저희 내방 상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담자가 이제 그 변화 시기는 보통 한 10회기 이상이 되는데 보통 변화의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8회기 정도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모든 중독이 그렇듯이 스마트폰 과의존 역시 예방의 첫걸음은 스스로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혼자 조절하기가 어렵다면 전문가와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원 스마트 쉼센터의 최수진 센터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8시 47분 지나고 있습니다.
횡성군이 반려동물 보호센터 준공식을 열고 시범 운영을 시작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김소혜 리포터와 나눠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센터 건립의 출발점부터 듣고 싶은데 어떤 문제의식에서 시작이 된 건가요? 네, 횡성군에서 반려동물 보호센터 건립을 추진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관리해야 할 유기동물은 꾸준히 발생하지만 이를 맡을 전용 시설이 없었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컸다고 합니다. 횡성에서는 매년 약 250에서 300마리의 유기동물이 발생하는데요. 네. 관내 보호시설이 없어서 외부 위탁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관련 민원도 해마다 증가해서 행정 부담 역시 컸다고 합니다. 또 기존에는 가축 방역팀에서 단 한 명의 전담 인력이 모든 업무를 맡아야 했기 때문에 정확한 보호와 관리가 어려웠고 전문 TF팀 구성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10월 동물보호 TF팀을 신설을 했고 그동안 없었던 직영보호센터가 처음으로 문을 열게 된 건데요. 이와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 횡성군청 축산과 동물보호 TF팀 배진영 주무관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연간 저희가 약 250마리에서 300마리 정도 이제 유기동물이 발생을 하고 있지만 관내 유기동물 보호시설이 부재로 저희가 관리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증가하고 동물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관련 민원 및 업무가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에는 저희가 축산 가축방팀 한 명의 주무관이 전담을 하여 고충이 많았습니다. 이제 이에 저희가 업무 부담 경감 및 인력 확충을 위해서 2024년 10월 1일자로 동물보호 TF팀을 구성하였고요. 직영 동물보호센터를 건립하고 동물보호복지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센터 내부가 굉장히 체계적이라고 들었는데 규모와 운영 방식도 궁금합니다. 네, 우선 센터는 우천면 양정리에 위치해 있고요. 총 사업비 22억 원을 들여서 9,995제곱미터 규모의 연면적 655.95제곱미터 규모로 건립됐습니다. 이번 보호센터는 기존 보호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서 벗어나 동물 복지 중심 시설로 설계된 것이 가장 큰 특징인데요. 입양 상담실에서 보호동물과 입양 희망자가 처음 만나 천천히 교감할 수 있도록 하고 회복실과 미용실을 별도로 둬서 동물의 건강과 위생 관리를 전문적으로 진행하도록 구성됐습니다. 또 단순 보호 공간을 넘어서 반려동물 행동 교정, 입양 연계, 산책 훈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동물의 사회 적응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고요. 특히 내년부터는 지역 자원봉사자와 연계해 보호견 산책 훈련 지원을 확대하고 입양 활성화를 위한 만남의 날 행사나 보호동물 영상 콘텐츠 제작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민이 직접 참여하거나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한다고 하는데요. 이 센터 내 교육실에서는 반려동물 행동 지도사 등 전문가를 초빙한 반려가족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고요. 네. 내년에는 보호센터 옆 유후부지에 반려동물 놀이터도 조성하고 나머지 구역에는 실내 훈련장, 관내에서 생산되는 반려동물 관련 용품 판매장 등 복합 공간으로 꾸며진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횡성군청 축산과 동물보호 TF팀 배진영 주무관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 보호견이 사회 적응 훈련으로 이제 입양률이 좀 높아지고 저희가 이제 일반 견의 기질 훈련으로 이제 소유자와의 관계 회복을 돕는 등 생명 존중과 정서 공감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장소가 되었으면 하고요.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먼 시간이 지난 뒤에는 이제 유기견이 줄어들어서 보호센터가 이제 꼭 있어야 되는 필수적인 시설이 아니게 되길 바랍니다. 현재 그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과도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세대 간 그리고 반려인, 비반려인 간의 갈등이 완화되기 위해서는 이제 사회적 매너 지키기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배려하는 모습이 반려동물 동행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고요. 저희 횡성군 반려동물 보호센터가 이제 첫 걸음을 내디뎠는데 이제 변화된 시대에 맞춘 정책과 프로그램 운영으로 동물 복지를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네, 횡성군 반려동물 보호센터 건립은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지역을 만들기 위한 소중한 첫걸음인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곳이 반려동물 복지와 책임 있는 반려문화를 이끌어가는 중심 역할을 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알찬 소식 고맙습니다. 김소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8시 52분 지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주간 도내 문화체육 행사 관련 소식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연합뉴스 강원취재본부 박영석 기자 연결합니다. 박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천상의 목소리, 세계 3대 합창단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는 파리나무 십자가 소년 합창단이 원주를 찾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다음 달 16일 오후 7시 30분 치악예술관에서 만날 수 있는데요. 이번 공연은 원주 문화재단이 2025년 기획공연으로 마련했습니다. 원주 문화재단에 따르면 사전 예매가 시작된 지난 14일 단 하루 만에 모든 좌석이 매진됐다고 하는데요. 네. 대한민국 공연 전문가 82인이 선정한 클래식 부문 연말 추천 공연 1위에 오르는 등 크리스마스 연말 시즌 최고의 인기 공연답게 이름값을 촉촉히 하고 있습니다. 이 파리나무 십자가 소년 합창단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자면 1907년에 창단했으며 오스트리아의 빈 소년 합창단, 독일의 텔처 소년 합창단과 더불어 세계 3대 소년 합창단 중 하나입니다. 교황 비오 12세가 부여한 평화의 사도라는 별명에 걸맞게 음악을 통해 사랑과 희망,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어떤 악기로도 대체할 수 없는 순수한 인간의 목소리로만 노래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보이 소프라노, 테너, 알토, 베이스 등 4성부 순수 아카펠라 합창 음악과 아름다운 피아노 선율이 함께하는 합창곡들까지 더해져 관람의 즐거움을 더해주는데요. 이 24명 합창단원의 화음은 단연 세계 최고라는 찬사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입니다. 네, 설명해 주시는 걸 들어보니까 빨리 무대를 만나보고 싶어지는데요. 이번 공연에서 어떤 명곡을 들려줄 예정인가요? 이번 원주 공연에서는 영혼을 울리는 그레고리오 성가부터 핸델의 기쁨의 찬가, 바흐의 예수는 나의 기쁨, 카치니의 아베 마리아 등 명곡을 들려줄 예정이고요. 이 밖에 드미루소의 희망을 벽에 그리다와 미래 유마티의 천마리의 비둘기 등 프랑스 음악의 향기를 물씬 느낄 수 있는 샹송을 비롯해 남미, 아랍, 아프리카 등 세계 전통음악, 유쾌하고 즐거운 크리스마스 캐럴까지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 맑고 순수한 음색, 절제된 화음, 그리고 프랑스 특유의 섬세한 음악적 표현력으로 전 세계 음악 애호가들의 사랑을 받아온 파리나무 십자 소년 합창단의 공연이 정말 저도 많이 기대되는데요. 네. 아쉽게도 현재 모든 좌석이 매진된 상태이기 때문에 취소표와 반환표만 실시간으로 재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니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계속해서 예매 상황을 눈여겨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이 시간을 통해서 파리나무 십자가 소년 합창단에 대해서 알아갑니다. 앞으로의 공연을 또 기다려보면 되니까요. 네. 자, 또 다른 공연 소식도 전해주신다고요? 네, 원주 시립합창단과 시립교향악단이 오는 12월 4일 오후 7시 30분 백운아트홀에서 정기 연주의 핸델의 메시아를 개최한다는 소식인데요. 시립합창단의 정남규 상임 지휘자의 지휘 아래 시립합창단과 교향악단이 합동으로 연주를 펼칠 예정입니다. 핸델의 메시아는 서양 음악사에서 가장 널리 사랑받는 오라토리오 중 하나로 성경 구절을 바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의미를 3부 구성으로 표현해 화려하면서도 감정 표현이 풍부한 바로크 음악의 정수를 보여주는데요. 특히 할렐루야 코러스는 크리스마스와 부활절에 가장 많이 연주되는 곡 중 하나라고 합니다. 네. 이번 공연에는 시립합창단과 교향악단의 웅장한 음악에 더해 소프라노 윤지, 알토 김세린, 테너 이명현, 바리톤 최공석이 협연자로 출연해 더욱 풍부한 무대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께서 원주시 통합 예약 플랫폼을 통해 예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또 끝으로 원주시의 수건 사업인 원주시립미술관 건립이 바로 오늘 첫 삽을 뜬다고요? 그렇습니다. 바로 오늘 오후 2시 30분 세장동 캠프롱 시민공원에서 착공식을 개최하는데요. 도비 104억 원, 시비 110억 원 등 총 사업비 214억 원을 들여서 전체 면적 4,800여 제곱미터 규모의 지상 3층 건물로 짓는다고 합니다. 준공 목표는 2027년 5월인데요. 아마 같은 해 하반기 개관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미술관 내부에는 전문적인 전시를 위한 전시실 3곳과 수장고, 학예 연구실 등이 들어서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카페와 휴게 공간도 마련해 단순한 전시 공간을 넘어서 시민과 소통하는
복합 문화예술 거점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네, 오늘도 알찬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 강원 취재본부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11월 27일 목요일에 전해드린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KBS 원주 방송국은 표준 FM 97.1MHz로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술 조원재, 구성 황진영,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눈길 빗길 안전하게 다니세요. 고맙습니다.